공간좌표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 아까 기본개념 설명할 때 점이라는 거, 공간 좌표에서의 점이라는 거, 평면 도형에서의 점과 완벽하게 동일하되 Z성분 하나가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공간 좌표가에서 평면 좌표에서 어떤 점이 있으면 그 점의 대칭점들을 좀 얘기한 적이 있죠. 도형의 이동에서요. Y축 대칭, X축 대칭, 원점 대칭, 이렇게요. Y = X 대칭도 있었는데 이건 역함수 때문에 생겨난 특이한 대칭이고, 사실은 3대 대칭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축 대칭, X축 대칭, 원점 대칭. 그러면은 공간에서는 어떤 대칭들이 있을까? 라는 그런 관련 문항입니다. 일단 2차원에서의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 X, Y라는 점이 있어. 이 점이 Y축을 대칭해서 이동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반대축을 건드리라고 그랬죠. 자신의 반대축.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됐습니다. X축 대칭 이동을 한다 라고 하면 X축이니까 자신의 반대축인 X, 마이너스 Y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원점 대칭이라는 건 그것을 모두 하면 된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였습니다. 아무리 1학년 때 공부를 안 했어도 이건 지금까지 수학을 거쳐오면서 두고두고 썼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약간 혼란이 있더라도 어쨌든 Y축 대칭 가만히 생각해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X축 대칭 그러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공간은 그 대칭이 이제 좀 늘어납니다. 어떻게 늘어나냐면 당연히 X축, Y축에 Z축까지 있으니까 Z축에 대한 대칭이 하나 늘었겠죠. 늘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 평면이 있어요. 평면, XY 평면. 이 XY 평면에 대한 대칭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YG 평면, 이 지금 칠판면의 뒤쪽이죠. 뒤쪽으로 넘어가는 평면, 그리고 XZ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수직으로 놓여져 있는 평면이 있습니다. 그 평면에 대해서 넘어가는 이 세 개의 대칭이 추가돼요. 그러니까 XYG 축 대칭, 그리고 XY 평면, Y 평면, YG 평면, GX 평면의 평면 대칭 3개, 그리고 원점 대칭까지 해서 얘는 7대 대칭 이동이 됩니다. 7대 대칭 이동. 말하자면 이게 3개 대칭 이동에서 7개 대칭 이동으로 바뀌었으니까 의학 복잡해 싶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진짜 단순합니다. X, Y, Z라는 애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1번 X축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될까요? X축 대칭 이동. 이거는 방금 전에 X축 대칭 이동하면 자신의 반대쪽 부호를 건드려라 라고 했죠. 반대쪽 부호.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라 라는 얘기로 알아듣는다면 X축 대칭 이동은 X 말고 나머지를 다 바꿔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가 되는 거죠. 단순한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원리가 되면 Y축은 자기 말고 다 바꿔라.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Z가 됩니다. 세 번째, Z축 대칭 이동은 자기 빼고 다 바꿔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Z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가 X, Y 평면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하면 똑같은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등장한 문자가 뭐죠? Y, X와 Y예요. 언급 안 된 문자는 뭐죠? Z예요. 그러니까 언급 안 된 애, 자기가 아닌 애를 바꿔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Y, 마이너스 Z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YG도 마찬가지겠다. YG 평면에 대한 대칭 그러면 언급 안 된 애는 X좌표니까 마이너스 X, Y, Z가 될 거예요. 6번
gx 이번에도 언급 안 되는 누구야? y죠. x, 마이너스 y, z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 얘도 원점이 있으니까 원점에 대해서 반대 공간으로 대칭 이동시킨다 그러면 x에도 마이너스, y에도 마이너스, z에도 마이너스. 예, 당연한 거죠. 그거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원점 대칭 이동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예요. 어렵지 않죠? 언급되지 않은 놈, 대칭시키라고 말할 때 언급되지 않은 모든 녀석에게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편합니다. 자, 기본 소양 이 정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좌표 공간에서 1, 2, 3이라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A 구하라는 대로 구하면서 지나가 볼까요? A 점은 x축 대칭 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급되지 않은 녀석은 y와 z죠. y와 z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다음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b,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b. 그러면 언급되지 않은 x와 x와 z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y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다음 z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c, z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 c.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3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근데 금방 익숙해집니다. 연습 조금만 하면. 이런 다음 세 선분 PA, PB, PC의 길이의 대소를 비교하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PA의 길이, PB의 길이, PC의 길이 중 누가 제일 길고 누가 제일 짧냐 뭐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죠 뭐. 이렇게 해서 PA는 X끼리 빼 0이야, Y끼리 빼 4야, 제곱하면 16, 이렇게 빼 6이야, 제곱하면 36. 그래서 루트 52예요. 루트 52. 물론 여기서 더 빼낼 수도 있지만 대소 비교를 위해서니까 그냥 루트 안에 다 놔둘게요. 루트 PB 그러면 X끼리 빼 제곱하면 4야, Y끼리 빼 0이야, Z끼리 빼 이렇게 하면 루트 40. 그 다음에 PC X끼리 빼 4야, Y끼리 빼 16이야, 그리고 Z끼리 빼 0이야. 그러면 루트 20. 대소관계 나왔죠? PC가 제일 짧고 PA가 제일 길고 PB가 중간에 낍니다. 대소를 비교하여라. 끝났어요. 그러니까 PC가 가장 짧고 PB가 중간이고 PA가 제일 길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마디만 더 추가를 해보자면, 정말 이게 다 필요했을까? 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다 필요했을까? 고작 세 선분의 길이 비교하는데, 그것도 대칭해서 보낸 세 선분의 길이 비교하는데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문제를 이렇게 풀기를 바라는 거예요. X축, Y축, Z축 그림으로 푸는 거죠. 그림으로. 제가 아까 얘기하기를 이렇게 A점이 하나 지정이 되면 그 녀석은 X축에 떨어뜨린 수선의 발, Y축에 떨어뜨린 수선의 발, 그리고 Z축에 떨어뜨린 수선의 발로 이루어진 직육면체의 꼭지점이라 했어요. 자, 아직은 이게 익숙치 않겠지만 공간 도형을 열심히 그리는 훈련을 하다 보면 요 정도쯤 그리는 건 일도 아니게 됩니다. 자, 여기가 P예요. 여기가 요 점이 P 1, 2, 3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대칭점을 하나씩 만들게요. X축에 대한 대칭점은 어디가 있는 거냐면 요 점을 중심으로
여기서 이렇게 날라오던 선분이 저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지금 정면에 보이고 있는 가장 넓은 직사각형이 여기에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그 녀석의 그 녀석의 대각선에 해당하는 요 점이 바로 A점이 되는 겁니다. Y축은요, 여기서 Y축에 한번 닿았다가 그 반대 방향으로 같은 길이만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Z축에 대한 대칭은 P점이 여기 요 대각선을 한번 가로질렀다가 그 길이만큼 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길이라는 건 요 대각선 길이의 2배라고요. 이 길이 PB라고 하는 이 길이라는 건 요 대각선 길이의 2배예요. PC라고 하는 것도 요 대각선 길이의 2배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소관계는 애초에 그 절반 길이인 P 요점 요 세 선분의 길이의 대소관계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면에 있는 아이가 세로 3 가로 2로 제일 깁니다. 그럼 얘가 제일 긴 거예요. PA가 애초에 제일 긴 거예요. 세로 3 가로 1 이게 루트 10이죠. 이게 제일 긴 거예요. 두 번째로 긴 거예요. 그리고 가로 1 세로 2 요 녀석이 제일 짧아요. 누가 봐도 PA가 제일 길고 PC가 제일 짧아요. 그러니까 그림 한 번만 그려봤으면 방금 전에 대칭점 구하고 다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는 이런 수고로움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도형이란 건 그런 거예요. 이 단원이 기하잖아요. 기하. 제발 도형으로 풀자. 제발 도형으로 풀자.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얘기해 봅시다. 자, 두 점이 있어요. 좌표 공간에 대충 찍었겠죠. 그 다음에 XY 평면 위의 점 C 이런 문장이 나오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XY 평면 위의 점이라는 건 우리 축 위의 점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XY 평면 있었는데 이 축 위에 어떤 점이라고 하면 이거 미지수 어떻게 놓죠? A, 0 이렇게 놨었죠. X축 위의 점이다라고 하면 Y축 위의 점이다 그러면 0, B 이런 식으로 놨었죠. 어떤 한 좌표가 0이 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비슷하게 요 지금 그 바닥 있죠. 바닥 평면인 XY 평면 위의 점 C라고 하면 이것은 뭐가 되냐면 X좌표 얼마일지 몰라, Y좌표 얼마일지 몰라, 그런데 Z좌표는 0이야. 이런 뜻입니다. 이게 XY 평면이에요. XY 평면까지는 잘 보이죠? 이게 이 0이라는 게 위로 솟은 부분이 Z인데 이 Z에 대한 성분이 없으니까 0이니까 바닥을 기어다닌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YG 평면 위의 점 그러면 이제 X좌표를 0으로 넣어야 되는 거고 ZX 평면 위의 점 그러면 Y좌표를 0으로 넣어야 되는 요런 건 이제 활용이죠. 머릿속에 상상으로 해야 돼요. 자, anyway. 그래서 공간에 이렇게 세 개의 점 1, 2, 1과 B 2, 3, 마이너스 이건 대충 찍었어요.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형상을 보면 되니까. 해서 이 녀석이 정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C점의 좌표를 구하라.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 그러니까 정삼각형의 제1성질은 모든 선분의 길이가 같다니까 여기서 A, B의 길이를 먼저 구해요. 그러니까 얼마죠? X끼리 뺀 것의 제곱 1 더하기 Y끼리 뺀 것의 제곱 1 더하기 Z끼리 뺀 것의 제곱 4 루트 6이네요. 한 선분의 길이가 루트 6이란 걸 알았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A와 C로부터의 거리도 루트 6이 되어야 되고 B와 C로부터의 거리도 루트 6이 돼야 된다 라는 식을 세우면 됩니다. 예, 지금 일부러 보여줄 필요는 없겠죠. 루트 한 다음에 빼서 제곱 빼서 제곱 빼서 제곱한 결과가 루트 6이다. 예, 빼서 제곱 빼서 제곱 빼서 제곱한 결과가 루트 6이다. 그러면 뭐예요? A와 B에 대한 등식 두 개가 세워지죠. 물론 2차 연립방정식이긴 하지만 금방 지워져요. A제곱 B제곱은. 그래서 2원 2차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2원 2차니까 2원 2차니까 많게는 답이 4쌍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근데 뭐 알아서 C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알아서 한 개가 되도록 문제를 냈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풀어줄 필요 없겠죠. 공식을 2번 써라. 그럼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진다. 그 연립방정식을 풀어라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그러면 아까 앞에 문제처럼 이것도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보는 방법은 없나요?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평면이 등장을 해야 돼서 평면의 방정식이나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모르면 지금 이 방법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렇잖아. 이게 이제 단원이 줄어들면 가르칠 게 없고 배울 게 없어서 우리는 좋지. 일단은 시험 문제에 나올 게 적어지니까 좋은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의 무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공간을 다루는 무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 불편하죠. 뭔가를 구하는데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뱅뱅 돌아가는 방법을 써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 할 거니까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합시다. 내분점, 외분점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야 뭐 공식을 잘 외우고 그것에 의해 답을 옳게 연산해낼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A, B를 2대1로 A 써 2, 마이너스 1, 4 B 써 마이너스 4, 2, 4 야 제발 부탁인데 내가 하면 요대로 좀 해라. 요대로 좀. 그러니까 내가 A를 여기 썼잖아. B를 여기 썼잖아. 그리고 여기 2대1이라고 이렇게 썼잖아. 그럼 요대로 좀 따라하라고. 요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하는 대로 좀 따라하세요. 그게 제일 효율적이지 않겠어? 근데 내가 평면 때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뭐 쥐들 멋대로 막 이렇게 위아래로 썼다가 뭐 옆으로 썼다가 막 혼자 애쓰면서 그걸 이렇게 교차하느라고 용을 쓰고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쓰는 게 점 쓰고 2대1을 그 아랫줄에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좀 따라 하세요. 자기 멋대로 하지 말고. 그래 놓고 실수했대. 제발 그러지 좀 말고. 자, 2, 1 두 비율을 더해요. 3분의 굳이 여기 2 더하기 1이라고 안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x끼리 교차해서 곱해. 그럼 2, 1은 2, 4, 2, 8, 마이너스 8이죠. 2와 마이너스 8, 그 둘을 더해. 그럼 마이너스 6이 돼요, 여기. 자, y끼리 교차해. 마이너스 1, 플러스 4, 3이네요. z끼리 교차해. 4, 8, 12네요. 그리고 이 녀석을 이제 약분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 1, 4. 내분점 구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 자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절대 귀찮아서 이러는 거 아님. 거짓말이에요. 귀찮아요. 2대1 외분하는 점 Q를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2대 마이너스 1로 내분하라고요. 2대 마이너스 1로 내분. 따라서 두 비율을 더하는데 더한 값이 1이야. 그러면 이거 분해라고 안 쓰죠. 그래서 분해는 다 없앨 겁니다. 지금은 형식상 보여주느라고 이렇게 한번 쓸게요.
1분의 1분의 1분의가 됐어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이죠. 그 다음 이렇게 하면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플러스 4 5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8 4네요. 그래서 Q점의 결과물은 마이너스 10,5,4가 됩니다. 자, 예, 공식이 정해져 있고 그것은 행위 공식이고 그 행위를 제대로 연습해서 따라 했는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필수 예제 수준이고 여러분 학교 문제도 이 정도일 거라고 저는 믿어 보려고요. 예. 얼마나 더 어렵게 내려고. 원점 그리고 4,1, 마이너스 5, 5,2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의 좌표라고 했어요. 역시나 공식이죠. 예, 아까 뭐라 그랬어요? 3분의 X좌표 다 더한 거, 3분의 Y좌표 다 더한 거, 3분의 Z좌표 다 더한 것이 무게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0 더하기 4 더하기 5를 3으로 나누면 그것이 무게중심의 X좌표가 되는 거예요. 0 더하기 1 더하기 5를 3으로 나누고요. 0 더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2를 3으로 나눠주시면 그것이 무게중심의 좌표가 됩니다. 얼마? 3, 2, 마이너스 1 되겠네요. 딱 3의 배수로 잘 써줬죠. 근데 이게 분수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넘어가죠. 오, 어느새 9야. 야, 진짜 공간좌표를 이렇게 편하게 배울 수 있다니. 너희가 부럽다. 내가 공간도형에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야, 이러려고 그렇게 어렵게 배웠나? 1,1,2를 지나고 XY, YG, GX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어디서 생각나는 문제 없어요 이거? XY, YG, GX에 동시에 접하는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기억나셔야 돼요. 기억나셔야 돼요. XY축에 그러니까 시작은 이거였죠. X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세우는 방법.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과 똑같아요 해서 이렇게 세웠었고요. 이 녀석은 중심의 Y좌표가 X-A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세웠었고요. X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하면 요때 좀 주의하라고 그랬죠. 이게 1, 3, 4분면이면 X-R의 제곱 Y-R의 제곱 이렇게 세우는데 2, 4, 4분면에서 접하는 애면 그 중심의 부호를 좀 달리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X-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R제곱, R제곱 이렇게 해서 1, 3, 4분면일 때 중심의 부호가 같을 때 2, 4, 4분면일 때 부호의 중심의 XY 좌표, XY 부호가 서로 다를 때로 식을 세워서 미지수를 줄여서 푸는 방식이었고요. 저걸 기억하신다면 이런 겁니다. 아, 얘를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거를 공간인지라고 하는데요. 공간인지는 여러분이 애를 써야 돼요. 예, 이게 설명하는 사람은 이미 그 공간인지를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인지를 못하면 이게 서로 소통하기가 어렵거든. 자, 여기 공이 하나 있어요. 공이 하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책을 직각으로 펼쳤다고 해봅시다. 책을 직각으로 펼치면 당신들한테 이렇게 되겠지? 예. 요쪽에 이게 ZX면입니다. 이게 YZ면이에요. 그리고 이 책에 지금 보이지 않는 요 바닥에 해당하는 녀석이 XY 평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그 공간적인 방으로 생각하면 방의 한쪽 귀퉁이가 여기죠. 귀퉁이. 요 자리가 원점이란 말이에요. 요 자리가 원점이면 공을 여기다가 더 이상 물러나지 못하게 꽉 끼워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꽉 끼워 넣는다. 그러면 바닥에도 공이 접하고 이면에도 접하고 이면에도 접하는 일이 발생하겠죠. 그게 이 지금 얘가 요구하는 그 상황이에요. XY 평면, YZ 평면, GX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구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놓고 우기는 거죠. 이거 지금 세 면에 다 접하고 있다. 이 모서리 구탱이에다가 꽉 끼워 넣었다. 이렇게요. 예. 그런 상태다. 이때 이 구가 1,1,2를 지난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난다 그럴 수 있죠. 이 구 표면 위에 1,1,2라는 점이 놓여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가 두 개의 구라는 거예요. 두 개의 구 중에서 큰 구의 중심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고 그랬는데 왜 두 개의 구가 나오지?는 딱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좌표 평면에서 XY 평면에 X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이런 점을 지나야 된다. 이 A점을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원은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집 바깥쪽을 지나게 되는 원이 하나 있었고요. 예, 얘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A를 지나가는 거대한 원이 또 하나 나올 수 있었다고요. 항상 두 개였어요. 이렇게 점 하나 지정해주면.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예, 요 점을 동시에 지나면서 이 바깥쪽에서 거대한 구가 하나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식으로도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요는 이 구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야 하냐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축, Y축에 접한다가 이 세 면에 접한다와 동일하다. 이 구의 중심에서 만약에 바닥에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수선의 발이 곧 접점이자 그 길이가 구의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 ZX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구가 GX 평면과 접하게 되는 그 접점이 바로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그러면 요렇게 이 구의 중심을 나타내는 직육면체를 만들어 보잖아요. 그러면 세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RRR인 정육면체가 되는 겁니다. 예. 주사위요, 주사위. 예. 정육면체의 한쪽 모서리 끝을 원점에 받고 다른 한쪽 모서리 끝이 이 구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 좌표도 R이고 Y 좌표도 R이고 Z 좌표도 R인 R, R이 이 구의 중심이 되는 거죠. 게다가 반지름도 R이니까 온통 R 문자 하나짜리 구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에다가 이제 1,1,2를 지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1-R의 제곱 더하기 1-R의 제곱 더하기 2-R의 제곱은 R 제곱이다를 이렇게 식으로 세워보시면요. 이 녀석이 뭐가 돼?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R에 대한 2차 방정식 보시면 R제곱 하나 지워지고도 R제곱이 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2R제곱으로 시작하는 어쩌고 저쩌고 R 어쩌고 저쩌고 상수의 방정식이 돼요. 제가 귀찮아서 지금 안 구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R에 대한 2차 방정식 근은 2개. R 값이 2개. 하나 작고 하나 클 거야. 그 작고 큰 애가 바로 좀 전에 얘기한 안쪽에서 접하면서 1,1,2를 바깥쪽에서 만나는 애. 그리고 바깥쪽에서 접하면서 1,1,2를 자신의 안쪽에서 만나는 애. 이렇게 되니까 그중 큰 근의 중심과 반지름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중심과 원점 사이의 거리는요. R,
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3r이에요. 우리 저 정육면체 대각선 길이는 루트 3배한다 배웠잖아요. 예, 루트 3r이에요. 그러니까 r만 구하시면 거기다 루트 3배 하면 바로 이 정답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예, 제가 정말 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정말 쉬운 건 뭐 조금 알때죠. 조금 알때고 예,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당신들한테 다 낯선 문제일 걸로 예상합니다. 예, 그러니까 차곡차곡 문제를 읽는 것도 좀 중요하겠죠. 자,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 얘들아, 우리가 그동안 원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원이라고 불렀던 것은 알고 보면 9의 단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원은 원대로 있고 9는 9대로 있고 얘는 별도의 도형이다가 아니라 사실 그동안 XY 평면에 놓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원이라고 쳐다봤던 이 녀석 있죠. 이 녀석이 사실은 이렇게 X축, 이제 이 카메라의 시선을 바꿨다고 생각하세요. 이 카메라가 나의 눈이 내가 맨날 눈 그릴 때 하는 짓 있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고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왕 그리는 거 제대로 그려보자. 이마를 여기다 두고 방향을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내려다보고 있죠. 그럼 내려다보는 상황에서 오른팔을 펼쳤다고 하면 거기에 X축이 보일 거고 이마 위쪽으로 팔을 펼쳤다고 하면 Y축이 보일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시선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근데 이건 뭐였냐면 사실은 여기에 9가 커다란 게 이렇게 하나 놓여져 있었는데 9가 이렇게 커다란 게 하나 놓여져 있었는데 이것이 이 XY 평면에 의해 잘린 거예요. XY 평면에 의해 잘리면 요런 식의 단면이 점선은 생략할게요. 단면이 보일 텐데 이 단면의 중심이 A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이 A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XYZ 평면에서의 9가 XY 평면 때문에 잘려서 생겨난 단면의 도형을 이 9 제거하고 쳐다보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9의 실제 중심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 있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9의 중심이 바닥에 수선의 발로 떨어진 자리가 바로 A 중심이었던 거죠. 저 원의 중심.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원의 이 9의 방정식이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더하기 z-5의 제곱은 49라고 해봅시다. 49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이 원의 방정식은 뭘까? 라는 건데, 이 9의 방정식이 지금 여기가 2, 3, 5 중심 반지름 7짜리 9예요. 그러면 나는 이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뭘 예상할 수 있냐면 얘는 중심의 좌표가
2,3이었겠네 라고요. 예, Z좌표는 0이니까요. 2,3이네. 물론 이 공간좌표에 쓰려면 2,3,0인데 예, 이 Z좌표를 아예 없애버리고 XY 평면 위로만 놓이면 이 녀석의 중심의 좌표가 2,3이었겠네 라는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반지름은 구의 표면에 어디에 내밀어도 반지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구의 단면도 구의 일부니까 여기까지 뻗은 선이 7이다. 길이가 7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그럼 이게 직각이죠. 여기서 얘를 이렇게 연결한 얘가 이 녀석의 반지름이다. 원의 반지름. 이 원의 반지름이라는 녀석이 얼마냐 라고 하면 C로부터 XY 평면까지의 거리, 즉 5를 7과 함께 피타고라스 정리한 결과죠. 7, 7에 49, 마이너스 25 하면 얼마예요? 24. 예, 얘가 루트 24인데 그게 바로 얘란 얘기입니다. 루트 24였다.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뭐예요?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24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이 방정식 잘 보세요. 이걸 제가 여기다가 Z자리에 0을 넣어 볼게요. Z자리에 0. 이게 Z자리에 0을 넣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구 전체 중에 Z좌표가 0인 것들을 모아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Z좌표가 0인 거. 근데 Z좌표가 0이라는 게 바로 XY 평면 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Z에다 0을 집어넣어 보시면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한 다음에 여기다 0 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25지? 25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24가 돼요. 자, 제가 지금 뭐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요 녀석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원래 구의 방정식이었는데 그 구의 방정식 중 Z좌표가 0으로 바꾼 방정식이 바로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쪽 이 구가 YG 평면에 의해 잘려나간 저쪽 뒤쪽의 단면도 원이 될 수 있겠죠. 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그것은 이 구의 방정식 중 X에다가 0을 넣어서 만든 YZ에 대한 방정식. 그게 YG 평면에서의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라고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XZ 평면에 만들어지는 요쪽에 이렇게 직각으로 생겨난 원도 Y좌표를 0으로 만들고 그 구를 이쪽으로 넘기면 X와 Z에 대한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단면들은 다 구의 방정식에 각각의 X, Y, Z 좌표 어딘가에 0을 집어넣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네. 지금 이 문제는 이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좌표 공간에 원점을 지나는 구가 있는데 그것에 X, Y, ZX, YZ, ZX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5, 6, 7인 원이 된다. 이 구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한꺼번에 볼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한꺼번에 보는 건 불가능이죠. 지금 현 상태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합시다. 하나씩. X, Y 평면이 이렇게 바닥에 누워있어요. Z는 잠깐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여기에 구가 이렇게 놓였는데 구가 여기를 지나야 된다는 거야. 여기를 이 원점을 지나야 된다라고 하면 그 구가 이 XY 평면을 통과하면서 생겨난 단면, XY 평면에 잘린 거죠. 그러니까 잘린 단면은 이 원점을 지나는 어떤 원으로 나타나겠죠. 여러분 보시기엔 타원으로 보일 겁니다만
바닥면의 기울기를 생각하면 제가 지금 원점 지나는 원을 하나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XY 평면에 의해 잘린 반지름의 길이가 5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중심으로부터 이 원까지 이렇게 거리를 구해보면, 원점까지 거리를 구해보면 그 길이가 5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분명한 것은 이 중심의 수직 위 어딘가에, 수직이라는 건 이제 Z좌표와 나란한 방향이죠. Z좌표와 나란한 어딘가에 이 구에 진짜 중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 중심. 그 진짜 중심이 A, B, C라고 하면요. 거기서 딱 떨어진 이 자리가 A, B, 0이 되는 거죠. 자신의 Z좌표를 0으로 만들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장면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뭔가 만들어내는 공식은 바로 원점부터 A, B, 0까지의 거리가 5이다 라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값은 5이다, 즉 25이다. 이런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따로따로 하자고 그랬죠. 만약에 YG 평면, 이게 이제 우리가 정면으로 보는 요렇게 그었을 때, 이 정면에 보이는 평면인데, 원점을 지나는 구가 YG 평면에 의해서도 잘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잘린 애의 도형이, 원이 원점을 또 지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요런 식으로요. 요런 식으로 원점을 지난다. 그러면 이 점은 예를 들어 이 C라는 애가 뒤쪽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때의 점 좌표가 되겠죠. 그러면 X 좌표가 0이 되는 겁니다. X 좌표가 0이 되고 0, B, C가 되는 그런 점이겠죠. 야, YG 평면이니까 Y 좌표와 Z 좌표만 살아 있어야 된다고. X 좌표는 0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원점이니까 요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 6이라고요. 6. 이게 6이라고. 그럼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등식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36이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ZX 평면인데 ZX 평면까지 굳이 해야 될까? 지금 이 상황을 보자면 남은 애는 C제곱 더하기 A제곱밖에 없죠. 맞아요. Y좌표가 0 되면 A, 0, C가 저쪽으로 내린, 이쪽으로 내린 수선의 발에 의한 요 중심의 좌표니까 그건 반지름이 7인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7, 7에 49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5,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36, C제곱 더하기 A제곱은 49. 윤환형의, 순환형의 2원 2차 연립방정식 정도 되죠? 세 변 모두 더해서 푸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구의 반지름의 길이, 실제 반지름은 얼마냐? 라고 하면 바로 이 ABC로부터 구 위의 한 점인 원점까지의 거리의 루트 값이 되니까 결국 당신들이 필요한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루트 씌운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얘네들을 더하는 걸로 얘기는 끝났죠. 세 변을 모두 더하면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될 테니 25 더하기 36 더하기 49 한 걸 반으로 나눠요. 그럼 이게 나오고 그거에다 루트 씌운 게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정신이 없을 거예요. 지금 아마 팽팽 돌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여러분들이 이걸 한꺼번에 그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그리면 이렇게 돼요. 한꺼번에 그리면 XY 평면에 의해 잘린 원, YG 평면에 의해 잘린 원, ZX 평면에 의해 잘린 원. 제가 지금 이 세 단계를 한꺼번에 할 거를 떼고 떼서 그린 겁니다.
익숙해질 때까지는. 공간에 대한 상상력이 생기면 이런 원들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중심을 나타내는 직육면체로 풀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장담하죠. 어머, 이게 끝이네? 예? 예, 요 정도만 나와준다면 고맙죠. 근데 아마 필수예제에서도 지금 뭔가 포기하고 안 낸 유형이 있을 건데 요런 거는 연습 문제에서 좀 찾아서 들어가서 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거보다는 구가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구의 문제가.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김에 연습 문제에 있는 몇 개 유형까지는 좀 봐주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